오늘 2월 7일 화요일 법원에서 세월호 구조를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를 못했다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결론은 1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와 또 유죄 받은 부분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하고 이재두 삼천구 함장 이 두 사람의 문서를 조작했다는 이것만 유죄가 됐고 나머지 분들은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사의 항소 또 피고인들 두 사람이 유죄 받은 부분에서 항소한 거 이것을 전부 다 기각하는 그런 결론을 냈어요. 이 사건이 났을 때 해양청 본청 강주의 서해지방해양경찰서 또 목포 지역 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의 지역구조본부 등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구조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거였는데 결론은 사고가 났을 때 그 구조대가 도착한 후에도 이 해양청 광주나 목포에서 세월호와의 교신이 어려운 게 있었고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걸 해서 무죄를 내렸어요. 김문홍 씨하고 이재두 씨는 퇴선하라는 명령을 김문홍 씨에 내렸다고 하고 그런데 1심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자체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퇴선을 하라고 내렸다 이렇게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은 1심이나 2심에서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증인도 나왔고 2심에서도 증인이 나와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만일에 이쪽에서 했다고 그러면 당신이 그걸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었고 아마 듣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서류 위조한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김문홍 씨가 퇴선하라는 말을 했을 거고 또 그 퇴선하라는 말을 듣고 문서를 만든 이재두 씨도 무죄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다 받아들이진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무죄를 내렸지만은 보고서 관련 그 서류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요것만 이제 유죄를 때렸어요. 그래서 판결은 한 15분 정도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어요. 다 기각으로 판결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끝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노란 옷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대법정에서 했는데 이쪽 오른쪽 왼쪽 나눠진데 왼쪽은 꽉 찰 정도로 많이 왔었고 기자들도 많이 왔었고 근데 선고가 내리고 나서 그렇게 소음은 없이 조용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제 무죄가 내려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재판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방증권을 신청을 하는 게 있어서 저는 가보지를 못하고 시간이 2시고 2시 반이고 그래서 가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맞으면 한번 포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맞진 않아서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갔더니 법정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올 수 없고 또 표를 10장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걸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 재판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름이 응우옌티엔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요상하다 생각하고 갔다가 재판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1968년도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다쳤다고 하는 그 뉴스원에 나온 기사예요. 응우옌티엔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정부가 원고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에 응우옌티엔의 집으로 가서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면서 가족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고 차례대로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이게 뭐 몇 년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저도 뭐 그때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또 좌파들이 이런 짓을 했더라고요. 민변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응우옌티탄 응우옌티탄 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12월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깡낭성 폭리마을에 들어가서 비무장 상태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 이른바 폭리사건 당시 8세였던 응우옌티탄 씨는 복부에 총격을 입은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응우옌티탄 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 사실 2015년 이런 거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워낙 일본을 상대로 해서 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물고 늘어지면서 사실 그때 이런 게 좀 문제가 됐다고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결국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베트남전에 참가한 한국군이 전쟁 중에서 일으켰던 그런 그것을 한국 정부에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결국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그런 전쟁 중 일어난 일을 배상하라는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응우옌티탄 씨 측은 응우옌티탄 씨와 그의 오빠, 당시 폭리마을 주민, 미군의 감찰 보고서, 남베트남 군인들이 작성한 보고서, 당시 참전했던 우리나라 군인들의 진술로 민간인 학살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뭐 당시 뭐 월남에서 뭐 민간인하고 베토공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한 거 아니었었나요? 네, 저는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정부 측 대리인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자가 한국 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을 했다. 또 1965년 한국과 월남 사이에 체결한 한월 군사 실무 협정의 약정에 따라 베트남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뭐 징용 문제 이런 것도 일본에서 소송이 이루어진 거는 한국 사람들이 2명이 당시에 4명이 일본 법원에 다 제소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다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법원에다가 제기를 했다가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그 징용을 갔던 두 사람, 그 일본에서는 4명이 했지만 한국에서는 2사람 했어요. 2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이 원고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 파기환송이 되면서 그 일본 한국의 외교부하고 일본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뭐 법원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그런 것이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사법부에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 것을 가지고 이거 사법농단 했다고 해서 뭐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구속하고 재판을 받는 게 지금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게 일부 그 내용 중에 일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이 민변이 앞장을 서서 월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한 이 제품을 변론해주면서 오늘 같은 이런 결과를 끌어낸 거예요. 네. 그 뭐 한국에서 한국과 1965년에 한국과 월남 사이 체결된 한월 군사 실무 약정에 따라 베트남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 이번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자체도 너무 이상한 판사가 이런 결과를
내린 거죠. 재판부는 한월 군사 실무 약정에 따라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재판부는 군사 당국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기간 사이에 합의에 불과하다. 그러면 아니 군사 당국 사이에 국가와 국가가 체결한 이 약정은 합의에 불과하고 그럼 민간인이 이렇게 고소를 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서 이걸 제소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국가가 이 전쟁에 관련된 모든 피해를 입어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국가 대 국가 군사협정을 맺고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이 협정에 따라서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자파스러운 그런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이것도 뭐 불법행위라는 말도 참 저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완전히 판사가 이거 뭐 월남 측을 위한 그런 판사네요. 이 사건 경우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응우엔티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응우엔티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부 뭐 이해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뭐 전쟁에 참가한 거지 개인의 어떤 소모적인 어떤 사적인 그런 소송이라든가 싸움이 아니고 정말 국가 대 국가 이게 전쟁이었었는데 이런 판단을 했네요. 대한민국의 판사라는 놈이. 아울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월남에서 그 민간인하고 베토공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되잖아요. 밤에는 베토공, 낮에는 민간인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참말로 참 대한민국의 법원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재판부는 한국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을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했다. 그 구별이 안 됐다니까요. 민간인인지 베토콩인지 구별이 안 됐다고요. 이 사건으로 응우엔티탄의 이모, 언니, 남동생 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오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남의 나라 역사에 남의 나라 그 역사에 간섭한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월남에서 월남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손해배상을 줄줄이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그네요. 여기도 기사에 나왔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피해를 본 베트남 민간인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분히 한국 사람들이 그 강제징용 이권으로 가지고 일본 법원에다 제소한 그 사건 그걸 가지고 지금 민변이 좌파들이 하는 그런 행정과 똑같이 한국에서도 뭐 좌파들 자체가 대한민국이 월남전에 개입한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이 베트남 사람을 옹호했던 이 변호사가 응우엔티탄 씨 이외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베트남 분들이 계신다. 자기네 돈으로 도와주지. 응? 국가 세금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들이 실제 소송에 나설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네, 이런 한심한 재판이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일어났답니다. 내일 수요일 드디어 각상도 50억 클럽 첫 번째의 멤버 각상도 남욱 김만배의 1심 선고가 2시에 있답니다. 이거 뭐 선착순이라 10명한테 방청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일찍 가셔야지만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 이건 이재명하고 관련된 재판 에서 유동규, 주지형, 남욱, 정영학, 정재창의 두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마 이것도 뭐 방청권을 준다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집시법 위반으로 24명이 재판받는 선고받는 재판이 있어요. 내일 2시에 뭐 시간이 겹치니까 가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재판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뭐 목요일은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그 이정근 특가법 알선수재 그 여자 민주당의 여자 국회의원 돈 받은 여자 이 여자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장동 유동규 사건 처음으로 그 대장동 관련 사건 첫 번째 재판 열렸던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훈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것도 준비기일이 있어요. 계속 세 번째 준비기일이 있답니다. 글쎄요. 금요일 날만 시간은 저는 좀 네, 오전 10시 20분이기 때문에 네, 가볼 수는 있겠네요. 아직 준비기일이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아요. 10시 20분쯤에 하면 뭐 한 50분쯤 40분쯤 50분쯤 해서 오전 중에 끝날 것 같네요. 네, 이런 재판이 있고, 다음 주 중에도 선고가 있어요. 15일 날 그 김학의 법무부 차관 강제 출국 금지한 그 사건이 드디어 다음 주 수요일 15일 날 3시하고 2시에 재판이 있어요. 2시에 세 사람을 이규원, 차규건, 이광철 씨를 먼저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요즘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에 대한 억하 그 감정이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법연수원에 가서 유배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나와서 윤석열이 한이 맺혀갖고 이제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선고가 있어요. 그리고 15일 날 또 김경재 등 19명 2020년 8월 15일 날 그 집회했다는 것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괘씸죄 같죠. 코로나를 핑계로 했지만은 문재인이가 괘씸해서 다 잡아넣은 거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네, 그때 네, 정강훈 등 19명 예, 질시법 위반으로 2시에 선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답니다. 네, 네, 네. 이것이 오늘 화요일날 중앙법원에서 있던 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